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 특히 쿠팡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새벽 배송부터 로켓 배송까지 편리함의 대명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너무나 커서 오늘은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테니 잠시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그 숫자를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3,370만 개 계정의 정보가 해커들의 무단 접근으로 인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3,370만 개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거의 전 국민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건 단순히 통계적인 수치를 넘어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이제는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신뢰했던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유출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그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유출되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를 넘어섭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물론이고 더 민감한 정보인 공동연관, 비밀번호와 같은 배송지 정보까지 함께 유출되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공동연관 비밀번호라니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정보로 분류될까요? 생각해보세요. 해커들이 이 정보를 손에 넣게 되면 물리적인 보안 장치인 공동연관을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상의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우리 집의 물리적인 안전과 프라이버시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거 침입이나 다른 형태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고 이토록 민감한 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용했던 서비스가 우리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의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왜 어떻게 유출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쿠팡의 API 인증 시스템에 존재했던 심각한 취약점이 무려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악용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쉽게 말해 여러 프로그램들이 서로 소통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통로의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죠. 또한 더 큰 문제점은 퇴사한 직원의 접근, 토큰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유효하게 유지되는 구조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게 두었다는 것은 내부 보안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맡긴 것에 플랫폼이 이토록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오류를 넘어선 기업의 보안 의식 부재와 관리 소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은 바로 유출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입니다. 이미 여러 형태로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신원 도용 등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 사기 및 개인정보 악용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나 정체불명의 스팸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아마 이번 유출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해외 결제가 시도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용되어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내 명의로 범죄가 저질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두렵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번 유출된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쿠팡 측의 대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쿠팡이 이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이미 지난 6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유출 사실을 외부에 밝혔다고 합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객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쿠팡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명백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5개월 동안 해커들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2차 피해를 시도할 충분한 시간을 벌었을 것이고 고객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기업의 윤리적 책임과 고객 정보 보호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쿠팡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유출 범위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쿠팡은 사건 초기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유출된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쿠팡의 초기 설명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연관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도 처음에는 유출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재조사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은 소비자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쿠팡 탈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쿠팡 탈퇴는 PC에서만 가능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로 되어 있다고 해요. 모바일 앱에서 바로 탈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굳이 PC로만 탈퇴를 허용하고 절차마저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니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서비스 이용은 쉽게 유도하면서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정책은 고객을 붙잡아 두려는 꼼수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루빨리 탈퇴라도 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고객들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태도는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IT 플랫폼이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첫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절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강력한 보안 원칙인데요. 외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에서도 모든 사용자나 기기의 접근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부 침입이나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접속과 접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용자 중심 데이터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고객의 모든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서버에 보관하고 관리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플랫폼이 해킹당하면 대규모 유출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개인이 직접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에만 동의하에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UCASMUSER-CNTRIC-AI 쉐링 마덜 방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내 정보는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유를 허락하는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특정 플랫폼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가 중요합니다. 구독 서비스나 기타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한 플랫폼에 묶어두지 않고 원하는 다른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금처럼 서비스 이용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플랫폼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 해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간편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의 감시와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시장을 더욱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게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대규모 유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며 집단 소송 참여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법적 대응은 기업에게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는 고객 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중요한 압박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가 모두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보안 사고라는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이는 한국 디지털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며 플랫폼 기업들의 안이한 보안 의식과 더불어 우리 사회 전반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보안 강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기업의 지배 구조가 보안 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가 초래하는 문제점까지 정말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소비자 개개인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번 쿠팡 사태의 위험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더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